포스트 아베를 이끌 일본 차기 총리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선출되면서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스가 장관은 어제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전체 534표 중 377표를 얻어 기시다 후미오 정조 회장, 이시다 시게루 전 간사장을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 내 주요 파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스가 장관을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손꼽아 왔습니다. 이미 그 자민당의 주요 파벌 가운데 5개 파벌로부터 지지를 받는 스가 관방장관이 70% 이상의 득표를 해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상대로가 할까요? 그 결과가 됐고, 역시 일본 정치에서는 파벌의 중요성이라는 게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가 장관은 기존 아베 정권의 정책 노선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그는 1차 아베 내각에서 총무상으로 입각한 뒤 2차 아베 내각부터 7년 8개월 동안 관방장관으로서 아베 총리를 도와 주요 정책 기획과 정보 수집을 총괄했고 정부 대변인, 총리 비서실장 역할을 맡은 바 있습니다. 스가 장관에 대한 당내 주요 파벌의 지지는 안정적인 정권 위임을 위해 아베 정권의 계승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뭐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일본 정치에서 관방장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각의 대변인이기도 하고 아베 총리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각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네. 아베 총리가 역사상 가장 최장수 총리로 역사에 이제 남게 됐지 않습니까? 아마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랫동안 관방장을 했던 사람도 없어요. 7년 8개월 동안 관방장을 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스가 장관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나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아베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겠다 하는 큰 틀은 아마 변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한일 관계 역시 급격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스가 장관은 지난 2013년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언급하는가 하면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 관련 한국 사법 절차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는 등 한일 관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의 경우는 외교하고는 관련이 좀 없었어요. 국내 정치에 뭐 치중되어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 정치가였기 때문에 앞으로 외교를 어떻게 진두지휘해 나갈 것인지는 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얼마 전에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한테 자문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중요한 그 시기에 아베 총리로부터 자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혹은 뭐 저희 대통령께서도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이런 자리를 두고 있습니다만 그런 자리를 공식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외교안보 측면에서 보면은 아베 총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외교에서 중요한 거는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아베 총리가 사임 기자회견 할 때도 그랬고 스가 관방장관이 9월 2일 날 총재 출마를 표명하면서도 한일 관계에 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한일 관계가 스가 정권 하에서 외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겠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한국 정부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나 다만 그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아베 총리가 사임 표명을 했을 때 청와대에서 뭐 대변인이죠. 대변인이 담화를 간략한 거를 내놨어요. 그거는 이제 아베 총리에 관해서 이제까지 고생을 많이 했다.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다음 정권과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계속 협력해 가봅시다. 이런 말씀, 대변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분명한 거는 한국 정부는 조금 껄끄러웠던 아베 정부와 음. 달리 다음 정권과는 좀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 하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 총리가 될 경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하는 게 조금 관건으로 남아 있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역시 역사 문제인데
스가 관방장관은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해서 언급한 게 있어요.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 기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다 하는 게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 이에 관해서 어떻게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아베 정권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하더라도 총리로서 정권을 주도하는 입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약간의 변화 혹은 음. 독특한 자기만의 색을 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스가 정권이 어떠한 한일 관계를 모색할지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할까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는 궤양성 대장염 등 지병을 이유로 사임한 아베 총리의 후임을 선출한 자리입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가 됩니다. 아베 총리는 내년 9월까지인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지난달 말 전격 사임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오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지목됩니다. 이슈의 현장입니다.